찬양 칼럼이라고 한 것은 과장도 보통 과장이 아니고 왜곡이죠. 당시에 그런 소리를 했다는 것이 보도되지 않았더라면 당시 민정당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주제는 일단 전두환 찬양에 대해서 먼저 가겠습니다. 저는 태세 전환이 더 문제다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5.18 학살을 옹호하던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박정희 그 찬양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이낙연 대표가 뭐, 전두환 내가 누구라고 말씀드리긴 그렇고. 이거는 허재현 기자라는 사람의 그 SNS 글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민주당의 홍보소통위원회라는 곳에 이제 단톡방이에요. 그 민주당 당원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주도적으로 이제 음해를 한 정황들이 이제 발견이 되는 거죠. 예, 그 당시는 그렇게 자유로운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 가운데 제가 근무했던 동아일보가 가장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야당지였어요. 한겨레 신문이 나오기 전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때 그걸 썼던 것은 1983년 전두환의 민정당 경상남도 합천 지구당 개편대였었는데 거기에서 민정당 사무총장이던 권익현 의원이 그 합천이 전두환 씨의 고향이거든요. 그 고향에 가서 전두환 씨를 찬양하기를 전두환이 위대한 지도자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걸 제가 꼬십으로, 꼬십이란 건 풍자하거나 비꼬거나 꼬집거나 하는 기사거든요. 거기에 권익현은 전두환이 위대한 지도자라고 말하더라 하는 걸 넣었어요. 그건 저의 찬양 칼럼이 아니라 비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소리까지 하더라.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민정당의 분위기가 어땠었는지 국민들이 알게 됐죠. 찬양 칼럼이라고 한 것은 과장도 보통 과장이 아니고 왜곡이죠. 저도 비슷한 시기에 기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잘 알아요. 그 당시에 뭐 보도지침이라는 것이 상당히 극성을 부리던 때였고, 보도지침에서 조금만 어긋나는 보도가 나가면은 바로 홍보조정관이라는 사람이 회사에 전화를 해서 사장부터 뭐 정치부장, 사회부장까지 못 살게 득들득들 막 복가되던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이제 의식이 있는 기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이제 동아일보가 보도지침을 조금 벗어나는 기사를 써요. 칼럼도 쓰기도 하고 그러면은 바로 동아일보가 썼지 않냐라고 해서 우리도 조금 쓰기도 하는 것도 있고요. 또 회사 내부적으로는 받을 수 없는 여러 가지 기사를 명령으로 내려왔을 때 피해가는 방법을 굉장히 많이 연구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누구누구가 뭐라고 말했다는 인용부호를 써가지고 비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사를 쓰긴 쓰는데 그 사람이 말한 것을 인용부호 열고 인용부호 닫고 해가지고 기사를 써서 내가 말한 게 아니다 라는 식으로 해서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것을 일부러 집어넣기도 하고, 그래서 교묘하게 언론의 통제를 피해가는 기법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사를 안 써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하는 일들이 보도국 편집국 안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던, 어떻게 보면 투쟁의 현장이라고 그럴까요? 근데 보는 사람은 잘 모르지만요. 그 당시 동아일보가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선도적인 보도지침 깨기에 앞장을 쓴 것은 그건 뭐 확실합니다. 기록이나 증언으로 다 남아 있는 거고요. 그런 이상한 에피소드를 일부러 집어넣는 것은 그건 그 당시에 보도지침 깨기 내지는 보도지침을 들어주는 것처럼 하면서 살짝 이렇게 비꼬는 뭐 이런 수법은 우리가 흔히 썼던 기법이었어요. 네, 그러면 다음은 그 박정희 우상화에 관해서 이제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제 이미지 하나입니다. 저게 이제 무슨 사건이냐 그러면 2015년이나 6년 일이었다고 기억이 됩니다. 제가 전라남도 지사를 하고 있었는데 김관용 경북지사한테서 어느 날 전화가 와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박정희 탄신 100주년이 몇 년 뒤에 있는데 그 기념사업을 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은 경북지사가 맡았고 부위원장이 열 몇 명인데 그중에 여야의 광역자치단체장 한 명씩을 넣고 싶다. 인천의 유정복 시장과 전남의 이낙연 지사, 이렇게 여야에서 한 명씩
그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넣고 싶다. 이희호 여사님도 그 위원회에 들어와 계신다.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때는 박근혜 탄핵 얘기가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김관용 지사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지 않아도 박정희 탄신 100주년이 지나고 얼마 있으면 김대중 대통령 탄신 100주년이 곧 오는데 그때는 형님이 우리 쪽 부위원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품앗이 합시다. 그것이 동서화합을 위해서 좋겠네요. 하고 수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이제 탄핵의 분위기가 생기고 전남 도청에 있으니까 몰랐는데 그 위원회에서 어떤 사람인가가 광화문에 박정희 동상을 세우자 하는 그런 논의를 했었다고 그래요. 세종문화회관 모임에서 그게 거론이 됐는데 저는 그 회의에 참석을 안 했었어요. 이건 이상하지 않느냐. 이렇게 우상화하는 일을 내가 찬동하기는 어렵다 해서 제가 빠졌거든요. 그걸 가지고 지금 찬양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4대 강은 국토위원회 소관이에요. 농수산위원회는 저수지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4대 강 예산을 농수산위원장이 했다는 것은 기본 팩트 자체가 틀린 거예요.